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미리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 입시 플랜 B와 그리고 입시보다 좀 더 큰 그림으로 교육 전반, 아이의 인생 전반을 보고 짜야 하는 인생 플랜 B-1. 지난 1편 이 영상에서 그 초등 아이의 공부머리 테스트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면서 공부머리가 조금 아쉬운 경우는 플랜 B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영상 보고 오셔서 이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플랜 A는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플랜 A는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아이를 둔 부모, 입시 정보 따위 찾아보지 않아도 아이의 진로 계획 엄청 세우지 않아도 공부를 너무나 잘해서 일단 어떤 과든 어떤 대학이든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의 최상위권 아이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는 사실 입시 전형 유형의 학종이니 교과 전형이니 수능이니 이런 선택적으로 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그냥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잘 됩니다. 아주 부럽지만 우리가 안도하게 되는 건 이런 최상위권 플랜 A밖에 필요치 않은 아이와 부모는 아주 희소하다는 점인데요. 입시 설명회를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입시 정보와 학원을 캐고 다니는 대다수, 말하자면 고등 내신 등급이 1등급이 아닌 그 아래에 치열하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 지점에 있는 대다수의 아이와 부모입니다. 자, 그럼 플랜 B, 저는 이 플랜 B를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미리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 입시 플랜 B와 그리고 입시보다 좀 더 큰 그림으로 교육 전반, 아이의 인생 전반을 보고 짜야 하는 인생 플랜 B-1.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인생 플랜 B-1의 경우는 사실 입시만 공부해서 되는 일은 아닌 교육의 최종 목적을 명문 대학, 원하는 대학 입학에 맞추지 않고 아이 인생 전반의 방향을 잡는 일입니다. 아이가 사업이나 장사에 소질이 있으면 대학보다는 전공을 관련 학과를 선택하면서 CEO에 필요한 역량을 키운다거나 또는 아이가 춤에 소질이 있는데 안무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쪽 분야를 깊이 알아본다거나 또 제품 디자이너나 컬러리스트로 키우기 위해 관련 분야를 공부하면서 체험 로드맵을 짜서 실천을 해본다거나 이런 직업적인 방향 외에도 인생의 목적을 아이가 좋아하는 일로 중산층 정도의 돈을 벌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 이렇게 목표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이렇게 목적과 목표를 정하면 그에 맞는 교육을 찾아서 국내뿐만 아니라 시야를 해외까지 넓혀서 보게 되고 거기에 시간과 노력, 돈을 쏟게 됩니다. 인생 플랜 B-1은 깊고 더 넓고 또 거시적인 관점이다 보니까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언급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대학 입시 플랜 B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플랜 B, 이것도 B-1은 염두에 두되 일단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플랜 A에 해당되는 대상이 아닌 대부분이 포함될 이를테면 3, 4등급 그리고 중하위권까지를 감안해서 입시 전형 중에 어떤 게 우리 아이에게 유리할지 미리 알아서 대비하고 그리고 초등 시기에부터는 구체적으로 좀 더 내용들을 알아보고 전략을 세우고 그 방향으로 서서히 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입시 컨설팅 역시 최상위권은 별로 해줄 게 없어요. 의대 준비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로드맵이 딱 있잖아요. 그런데 최상위권을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의 갈래가 엄청 다양합니다. 어떤 전형으로 준비를 하면 좋은지, 그 아이의 실력 대비 좀 더 나은 대학을 넣고 싶거나 또는 아이가 가진 걸 최대한 꺼내어서 대학에 잘 가게 하고 싶은 경우들이죠. 자, 그럼 이 플랜 B를 준비해야 하는 대다수 많은 분들의 우리는 모두 대학 입학 전형을 먼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등 부모님이 보시면 이미 나는 아는 내용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초등 부모님이라면 아직 내용들이 잘 들어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오늘 한번 들어두고 또 관련된 내용을 더 찾아보시고 이 또 두 책으로 기본 내용을 익혀가면서 준비를 하면 좋은데요. 적어도 초등 5학년, 6학년 부모님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입시 관련 책과 정보를 관심 있게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학 입시의 전형을 이해하려면 입시 용어와 등급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요.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등급.
그 등급은 고등부터 나오기는 하는데 중등도 성적으로 대략 사실 예측은 해볼 수 있죠. 고등의 총 9등급까지로 이루어져 있고 1등급은 4%, 뭐 2등급은 7%에서 이렇게 누적이 되어 갑니다. 전교생이 300명이라면 전교 12등까지가 1등급이 되죠. 학생부, 생기부, 이 학교 생활 기록부로 초등에도 이미 받아오고 있잖아요. 그 학생부인데요. 물론 초등과는 달리 훨씬 수준과 복잡 정도가 다릅니다. 다음은 세특. 세특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리고 창체. 창체는 초등학교에도 이미 있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으로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이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교과와 비교과. 이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교과는 국영수 이런 교과목의 성적이고요. 비교과는 학교 안에서의 하는 활동, 교내 대회, 전시회, 자율 동아리 등의 활동으로 진로와 관련된 활동과 봉사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원점수와 표준 점수. 그 시험 받고 그 받은 그대로의 점수가 아이의 원점수라고 하면 표준 점수는 원점수에서 평균으로부터 이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는 점수인데요. 여튼 수능 성적표에 표준 점수가 100분위와 등급이 기재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 등급. 요거 뉴스에 되게 자주 나오죠. 그 학생부나 논술로 선발을 하는 전형일 경우도 대학마다 수능 성적을 일정 수준 이상은 받아와야 된다라는 거를 요구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상위권 대학 인문계의 경우에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4 이내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됩니다. 자, 다음은 내신인데요. 이건 아시죠? 저희도 워낙 내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오래되었지만 우리 때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교 내에서 치는 모든 시험 점수가 포함된 부분들이 내신 성적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만 들었는데도 뭔가 좀 정신이 없고 정리가 좀 잘 안 되시나요? 그 용어는 몇 번만 사실 들으면 금방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인데요. 플랜 B에서의 전략은 모두 이 전형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고 그 정시는 사실 시프래요. 수능 점수로만 뽑는 일반 전형에 들어가는데 이 책이 나오고 그 이후에 사실 정시가 좀 확대돼서 한 4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수시가 복잡하고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 건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 요거는 학교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일명 학종이라고 불리는 요거는 내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비교과, 자소서 등 그 교과 전형에서 알파가 더 붙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논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 국어 논술이 아니고요. 이 논술에 역시 수학과학을 굉장히 이제 잘하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술 전형에는 학교마다 다른 논술의 이 비율들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이 있잖아요. 특기자 전형이 바로 어학, 과학, 소프트웨어, 예체능 분야에서 능력이 우수하거나 실적이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그런 전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기회균형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학생부를 이제 보고 면접을 보는데 저소득, 그리고 다자녀, 농어촌, 특별전형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요 전형에 포함합니다. 일단은 요 정도를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전형들 중에서 플랜 B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앞서 말씀드린 플랜 A는 그냥 공부를 깨어나게 잘하면 어느 쪽도 고민 없이 다 되는 거라 이 전형을 알고는 있지만 학종으로 선택해도 되고 수능으로 가도 되고 하는 아이들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그 전형을 잘 고려해서 스카이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이렇게 해서 가려서 가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플랜 B는 여기 전형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으로 가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전략을 짜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학종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 농어촌 전형을 위해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6년간 또는 초등부터 해서 12년간 농어촌 학교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논술 전형을 보고 이 전형에 해당되는 걸 미리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예진이는 학교 생활을 엄청 충실히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내신이 좋아요. 이 친구는 2등급까지는 미치지는 못하는데 여기에 영어는 정말 잘해요. 근데 이 등급 정보는 언제 나오죠? 고등학교 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때 이 예진이의 모습이 보이는 거는 학교 생활을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성실히 잘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고 공부도 곧잘 한다. 그리고 교과 수업에 아주 충실한 친구인데 다른 활동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잘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관심 있고 집중적으로 잘하는 과목이 영어다. 아주 월등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의 플랜 B는 뭐가 될까요? 그 수시 유형 중에서 봤을 때 앞서 보셨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다른 활동들도 잘해야 합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목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 어학 특기자 전형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어학 특기자 전형은 수시 전형에서 공인 어학 성적을 기재할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인데요. 외부 활동, 수상 실적, 공인 성적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이 전형도 살짝 축소가 점점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현빈이란 친구가 이 남자친구는 초등에 딱 보니까 이과 머리인데 공부는 최상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초등아이 치고 컴퓨터 다루는 실력이 좋고 이해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방과후나 학원에서 뭐 잘하다 보니까 선생님께 자주 칭찬을 듣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래밍도 관심이 높아서 혼자 뭐 홍콩으로 찾아보면서 그런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살펴볼 만한데요. 한국정보 올림피아드를 그 초중고에 이어서 준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수학, 과학, 내신 등급이 중요한 전형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카이스트,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들이 이 전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좀 쉽게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대학 입시 전형을 어느 정도 알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알면 미리 좀 뭘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준비해 가기가 좋은데요. 그 초등에는 이 정도를 이해하면서 이제 입시 뉴스들의 관심을 기울여 가면 좋습니다. 입시 정보도 시시각각으로 사실 조금씩 변화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변하고 있구나 이런 그림이 되겠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은데요. 입시 정보는 베리타스 알파 그리고 스터디 홀릭, 오르비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랜 B에 대한 이야기를 1차적으로 나눈 이유는 아이마다 가진 능력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입시 전형을 한번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아이가 가진 능력 중에서 우리 아이는 뭘 우선순위로 하면 좋을지 좀 알게 되기 때문이고요. 그 능력을 초등 고학년부터는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고 키워볼 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플랜 A에 해당되도록 국영수를 일단 최대한 열심히 잘하면 참 좋고요. 그렇게 아주 열심히 해도 플랜 A는 아주 극소수에 해당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플랜 B나 플랜 B-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달이 어떻게 잘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어디를 갔다더라. 또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 안 난다더라. 이런 다양한 무용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초등부터 입시까지 우리 아이들의 학업 유형에 대한 정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